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주제는요. 바로 인공지능, AI 시대의 전력 문제입니다.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전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, 또 지속 가능한 방법은 없을지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저희가 본 자료들이 딱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AI 데이터 센터 문제가 특히 심각하죠. 맞아요.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,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원자력, 특히 요즘 그 소형 모듈 원자력, SMR이죠. 네, SMR 아니면 아예 궁극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까지. 네, 핵융합까지 정말 다양한 가능성, 또 한계점들,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AI 발전이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 던지는 질문들, 그리고 여러 해결책들의 장단점,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역시 AI 기술 자체, 챗GPT 같은 모델 돌리고 또 거대한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데 전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. 자료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확 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를 보면 화력이 한 30%, 천연가스 27%, 원자력 29% 정도거든요. 신재생은 아직 15% 수준이고요. 이런 상황에서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계속 정말 가빠르게 늘어나면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단순히 전기가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 에너지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라서요. 네, 그래서 대안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죠. 태양광, 풍력, 수력 이런 거요. 친환경적이고 고갈될 걱정도 없으니까 이게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. 네, 물론 중요한 부거지입니다.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그 날씨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발전량이 좀 불안정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24시간 내내 그것도 엄청난 양의 전력이 꾸준히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의 수요를 이것만으로 다 채우기는 좀 어렵다. 이런 현실적인 지적이 많죠. 아, 그렇죠. 그래서 다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특히 그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. 아, SMR. 저도 이거 자료 보면서 진짜 흥미로웠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로를 작게 만드는 거잖아요. 네, 공장에서 이렇게 부품처럼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. 그러면 건설 기간도 줄고 비용도 줄고 또 설치 장소도 좀 더 자유롭고 안전성도 더 높게 설계한다고요. 네, 그런 장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.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볼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아직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단위 비용, 그러니까 초기 건설비 같은 게 더 비쌀 수도 있고요. 또 이게 새로운 기술이니까 실제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좀 현실적인 과제죠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핵융합 에너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이건 거의 궁극의 해결책 아닌가 싶던데요. 아, 핵융합. 네, 그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바로 그 원리잖아요. 이게 성공만 한다면 탄소 배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지금 원전보다는 훨씬 덜 걱정해도 되고요. 또 원전처럼 폭발 위험이나 이런 것도 없고 막대한 에너지를, 그것도 바닷물 같은 데서 연료를 구해서 거의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와, 진짜 꿈의 에너지네요. 근데 이게 현실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점도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. 상용화 시점도 빨라야 2050년 이후. 그리고 태양 중심부 같은 초고온 플라즈마를 지구에서 안정적으로 가둬두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술적 난관이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. 결국 어떤 에너지원 하나가 정답이다.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. 그러니까 AI 시대의 이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SMR을 포함한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까지 다양한 옵션들을 다 같이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. 아, 균형이 중요하군요. 네,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만도 아니고요. 사회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받아들일 건지 합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생각해야 하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. 네, 오늘 AI 시대 에너지 문제라는 정말 큰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. 신재생 에너지부터 SMR, 핵융합까지 그 매력적인 가능성과 또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.
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정말 복잡하고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지금 AI를 너무나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대한 에너지 문제가 있는 거고요.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?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자, 핵융합이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약속이라면 당장 우리 눈앞에서 정말 빠르게 늘어나는 이 AI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요.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들,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SMR, 이 둘을 과연 어떤 비율로 또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?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